안녕하세요. 수원 바를정한의원 오민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를 하면 간 수치나 혈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장 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의 기능으로는 요소 같은 유해 물질을 오줌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요. 혈액 속의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삼투압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콩팥으로는 모세혈관이라는 게 지나가는데요. 이 모세혈관으로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이 콩팥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혈액 속에 노폐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들은 방광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장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 자연 치유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 신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병원에 몇 번씩 찾아가 투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피를 기계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신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원인은 주로 혈액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장기간 앓게 되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나트륨 같은 것들이 콩팥에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잘 숙지하시고 신장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장 건강에 있어서 물 섭취 꼭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출혈, 구토, 설사 등으로 심각한 탈수 증세가 생길 때 이때는 급성 신부전이 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신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혈액 또한 부족해지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물 섭취 부족이 신장의 결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듯이 물은 평소에 부족하지 않게 적당히 섭취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500ml 미만의 수분을 섭취한 그룹이 2000m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콩팥 결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물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이 되게 되고 소변 안에 있던 칼슘 요산 등이 같이 뭉쳐져서 결석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층이 되게 되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므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에 있어서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밥과 반찬 중에 먼저 밥을 보겠습니다. 보통 당뇨병이 있거나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백미 대신에 현미나 아니면 잡곡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 말고 콩팥 수치가 낮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콩팥에서 인과 칼륨의 섭취를 줄여줘야 되는데 잡곡밥에는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에는 잡곡밥보다는 백미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찬, 그 중에서 야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채도 마찬가지로 콩팥이 정상이신 분들은 골고루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체중 비만에다가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를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칼륨은 신선한 야채, 과일, 잡곡 등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야채가 시금치나 상추가 있는데요. 이 야채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채는 특히 야채의 줄기와 껍질은 피하고 야채 부피의 10배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거나 5배 정도 되는 물에 30분 이상 담궈서 삶거나 데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4시간 이상 물에 담궜을 때는 물을 한번 갈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은 버리고 내용물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장에는 특히 나트륨 소금이 안 좋습니다. 나트륨의 과다한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콩팥병을 악화시킵니다.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겠지만 콩팥 질환이 있거나 콩팥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염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금의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5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 같은 국물 음식이나 소금,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고추, 마늘, 생강, 레몬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조미료로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해조류는 물에 담궈서 염분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화학조미료인 MSG는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을 줄이시고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서 만든 빵 또한 최대한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굉장히 짜게 드시던 분들은 처음에는 맛이 좀 없더라도 단계적으로 소금의 양을 줄여나가면서 입맛이 적응하도록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단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단백질 양을 너무 줄이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지나친 섭취는 콩팥병의 진행 그리고 요독 생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한테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1kg당 0.6g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대표적으로 두부와 콩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로는 우유, 유제품, 고기가 있습니다.